또 이렇게 또 인제 여러 가지 일을 거쳐 가지고 회사들이랑 일을 하면서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문화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기업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보다는 쪼끔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직적인 관계가 쪼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뭔가 전달을 하면은 아랫사람은 이제 "아 네." 하고서 인제 하고 좀 그런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 이제 해외에서는 또 뭐 음. 해외에서는 이제 뭐 수평적인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되게 '아 확실히 다른 문화권이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일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죠. 저도 해외 회사랑 처음 일을, 그러니까 아예 커리어의 시작이 해외 회사가 아니었어서 이제 한국 회사도 뭐 짧게지만 한 한두 곳 정도 다니고, 그다음에 해외 회사랑 외주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좀 전환이 된 거라, 어 확실히 임경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수평적인 구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라이엇이랑 그 스플래시 아트 팀이랑 일을 했을 때 그 어 그 팀에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저는 되게 놀랐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그림이 여기, 여기, 여기 고쳐라." 하고 딱 주잖아요. 근데 어 저는 되게 아직도 그런 회사가 잘 없기는 한데, 스플래시 팀이 되게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썸네일을 하나를 작업을 하면, 우리 뭐 아티스트 뭐 A, B, C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분위기로 그 그림을 리터칭을 쪼끔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은 어때? 저런 느낌은 어때?"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좀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선택권을 조금 주고, "너는 또 다른 좋은 방향을 좀 제시해 준 다른 좋은 방향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고."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딱 받았을 때 너무 좀 감동이었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되게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내가 그냥 단순히 그런 외주 작업자가 아니고 이 팀의 어떤 일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다들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좀 그림 안에서 재밌는 요소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는 게, 다들 너무 이 일을 사랑해서 이쪽에 모여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서 제가 이외로 엔바 스튜디오 다닐 때 회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었어요. 뭐 파티도 하고, 회의를 할 때 특히 인제 회의를 딱 시작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인사하고 뭐 "How's it going?" 이러고, 안부를 묻는단 말이에요. 막 "How have you been?" 하면서 묻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매번 되게 디테일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맨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다 재밌게 듣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굳이 그거를 매번 장황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이제 어 그 네, 분위기 자체도 다들 되게 자유롭고 그런 점이 또 좋았어요. 저는 이제 아까도 그림 공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어 막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나 뭐 다른 주변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제 그림 보여주고 피드백 받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물론 회사에서 이제 근무할 때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이렇게 요청이 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이 조금 탁하니까 좀 더 뭐 그림 채도를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느낌으로 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예를 들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우아한 느낌으로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림에서 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더 이런 느낌을 내는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취약한 부분을
내 상사든 동료한테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 회사 제가 다녔던 한국 회사들은 이런 걸 말하는 게 굉장히 꺼렸었는데 이제 제 그때 이제 해외 회사들 분위기가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공개를 하고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상사한테 그렇게 배우는 시스템이 좀 많았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때 엠바에서 리드로 있었을 때 주니어 아티스트 분들한테 제가 많이 해 주기도 했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좀 그렇게 서로 간의 피드백도 좀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인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엠바에서 좀 그런 독특한 작업 스타일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인제 엠바에서는 한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고 각 부분별로 다른 작업자들이 인제 맡아서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좀 그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엠바에서의 작업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저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 들었고 네 작업물마다 다르고 아티스트의 어떻게 그 계약된 아티스트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엠바도 플랫 레이트 아티스트가 있고 이제 데일리 아. 레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콜라보하는 작업들은 데일리 레이트 아티스트들끼리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작업물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썸네일은 제가 작업을 했다면은 그다음 단계인 뭐 컬러는 다른 분이 또 작업을 받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렌더링은 뭐 제가 또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뭐 B 아티스트가 또 마무리하는 작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모르가나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제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모르가나라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레벨 2 일러스트일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썸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한 게 보이고 이제 컬러랑 이제 캐릭터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좀 인체라든가 배경 이런 부분 좀 정리해서 실루엣적으로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까지 제가 했었고 이제 렌더링은 다른 아티스트분이 받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저도 뭐 아트스테이션에 게시할 때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이렇게 올리거나 제가 한 부분까지만 확실히 기입을 해서 적어야 되는 경우고 또 다른 경우는 제가 지금 또 이미지를 밑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와일드 리프트 이것도 스플래시 아트예요. 요게 이제 작년 와일드 리프트 e스포츠 우승팀 기념 뭐 스플래시 아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도 제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컬러나 컨스트럭션도 작업을 하고 렌더링을 하다가 이제 캐릭터들이 너무 많고 이제 캔버스 사이즈가 되게 크다 보니 마감 기한에 맞추려고 아티스트들을 이제 쪼금 넣어서 좀 뭐 배경 렌더링이라든지 뒤에 뭐 다른 캐릭터들 렌더링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아티스트 마감 기한이나 아티스트들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작업 방식이 많이 바뀌는 작업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엠바 스튜디오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온전하게 이게 작업물의 온전한 100% 크레딧을 제가 가져오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하면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가 뭐 내 아이디어 스케치 위에 뭐 컬러를 입히거나 아니면 렌더링을 하거나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 실력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엠바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이랑 이제 뭐 지금이랑 비교하면 '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아 그리고 저희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인제 지금 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엠바라는 스튜디오에 대해서 쪼끔 인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제 엠바 스튜디오는 일단은 이제 스웨덴에 그 헤드쿼터가 있고 인제 블레이크 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 스튜디오랑 인제 한국에서 리모트로 인제 몇 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인제 스웨덴으로 직접 가셔 가지고 인제 온 사이트로도 인제 한 1년 정도 일을 하셨죠. 엠바라는 스튜디오에 대해서 쪼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엠바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외주 회사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뭐 라이엇이나 뭐 블리자드나 아니면 뭐 여러 다른 정말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제 일을 가져 보셔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아티스트들에게 딱 나눠 주면서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 외주 회사예요, 기본적으로는. 음. 어 그래서 라이엇의 되게 주로 라이엇 일러스트나 컨셉 아트를 많이 일을 받아서 하고, 뭐 여러 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이나 이제 발로란트나 룬테라 같은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일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 엠버 말고도 비슷하게 라이엇의 일들을 많이 받고 있는 또 다른 외주 회사가 있을까요? 네. 엠바처럼 그런 외주 회사들이 해외에 되게 여러 곳곳에 되게 많은데요. 문콜로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런던에 있는 회사인 걸로 알아요. 네. 라이엇이나 블리자드 같이 다른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하고, 스플래시 아트 일을 받는 회사 중에서는 이제 판다 아트 스튜디오도 있고, 웨스트 스튜디오라고 둘 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도 파이어볼 스튜디오라고, 거기도 라이엇에도 또 다른 이제 외주 업무들을 그 작업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쿠도스 프로덕션이라고, 쿠도스 스튜디오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리그 오브 레전드 쪽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여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제 혹시 인제 '나는 라이엇의 어떤 스플래시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인제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신데 네. 이제 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라이엇 본사에 가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다양한 외주 스튜디오에 어플라이를 네. 하셔서 그쪽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제 컨셉 아티스트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제 뭐랄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또 인제 굉장히 또 나라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비자 상황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이제 오히려 미국보다는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외주 스튜디오는 이제 리모트나 이런 식의 뭐 아니면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시면서 일을 하는 것도 훨씬 더 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런 외주 스튜디오도 계속 인제 체크하시면서 인제 구인란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그쪽으로 인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제 블레이크 님 같은 경우도 인제 라이엇이랑 직접 인제 이렇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서 인제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인제 그 라이엇 일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인제 엠바라는 스튜디오랑 인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셨고 다양한 인제 형태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제 엠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리모트로 계속 일을 인제 몇 년 동안 하시다가 그다음에 인제 최근에는 직접 스웨덴으로 가셔 가지고 인제 거기서 온사이트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리모트로 일하시다가 그쪽 인제 온사이트로 넘어가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거기 크리스마스 파티를 매년 하는데, 엔바에서는 저한테도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뭐 아티스트들이 "블레이크 너도 오면 좋겠다." 이래서 저도 사비를 들여서 정말 궁금은 했었어요. 스웨덴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 가 가지고 한 2 년인가 3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놀러 가서 이제 스웨덴에서 파티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스웨덴에 와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해 볼 생각 없냐." 그때 당시에 쪼금 일을 많이 했거나 좀 리드급이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좀 여러 번 제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스웨덴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블레이크님이 처음부터 '아 나는 해외로 가야지.' 막 약간 이런 쪽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제 엠바 쪽에서 "아 블레이크님 인제 와 가지고 직접 인제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이 스웨덴에서 같이 일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유를 먼저 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긴 했었어요. 아 저도 정말요? 원래는 네. 네 미국으로 가서 이제 라이엇이나 블리자드도 다니고 싶고 물론 음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제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 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음. 아 스웨덴? 잘 모르지만은 '한번 가 보면 괜찮겠다.' 스웨덴이 굉장히 좀 많이 추운 나라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온도가 많이 낮진 않은데 스톡홀름 쪽은 그 왜냐면 거기 스톡홀름이 되게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 추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1 년의 반 이상이 겨울이라 엄청 어둡고 해도 엄청 빨리 지고 그래서 이런 한국 말고 이제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인 곳에 이제 살다 보니 좀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 스웨덴 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되게 인제 막 좋은 복지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사회적 복지. 그래서 뭐 되게 '거기 가서 살면은 너무 걱정도 없고 너무 좋겠다.'라는 약간 이제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어요. 뭐 실제로 살아 음 보셨을 때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사회 보장 제도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의료 보험이 엄청 잘 돼 있다거나 약간 그런 생활적인 측면으로 좀 안정되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참고로 미국은 그런 게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음. 궁금했어요. 스웨덴이 확실히 복지가 좋다는 걸 느껴요. 만약에 제가 4년 이상 살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을 따면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노후까지 보낼 생각이 있으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잠깐 살다 가기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세금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 이제 월세도 비싸고 물론 미국만큼 LA 막 이런 곳만큼은 아니겠지만 월세도 좀 비싸고 식료품은 좀 의외로 싼 편이에요. 뭔가 가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산다든가 그런 거는 좀 싼 편인데 그 이외에 뭐 외식비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제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나가는 편이라 어 이게 길게 보면은 음 제가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교육을. 그러고 저도 이제 스웨덴 친구들한테 들은 걸로는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도 이제 무상인 대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인 데도 있지만 무료로 가서 이제 딱 20 살이 되면 국가에서 돈을 좀 준다고 들었어요. 약간 용돈 같은 느낌으로. 생활비를 네. 그냥? 어. 네네. 약간 그런 것도 받으면서 좀 저렴한 월세에 집에서 좀 머무를 수도 있게 기회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복지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은. 음음음음. 네. 어 저는 막 스웨덴에서 평생을 살 생각은 없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스웨덴에서의 생활까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은 인제 근데 엠바를 나오신 상태이신 거죠? 엠바를 나오셔 가지고 인제 다른 스튜디오랑 인제 프리랜서로 다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맞아요. 지금은 엠바 스튜디오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리모트로 2년 이제 풀타임으로 1년 정도 근무하고 나와서 저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해 보러 네 그렇게 지금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너무 멋진 커리어를 잘 쌓으셨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원하시는 일들 다 너무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국내에서 인제 뭐 해외에 뭐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직접 거기서 살고 있다거나 인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해외의 회사들과 인제 같이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준비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게임 업계 경기가 많이 힘들고 국내 내 해외
구분할 것 없이 다 이제 많이 어려워졌지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좀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이제 노력하고 스스로 어필하면서 회사들한테 계속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서 계속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블레이크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블레이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비슷하게 국내에서 준비하셔서 해외 회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분들 모시고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